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깊은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귓속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나만 들을 수 있는 이 괴로운 소리. 혹시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지직거림이 어떤 소리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귀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낮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커져서 숨소리조차 방해받는 분들이 계시죠. 이 고통스러운 귀 속 잡음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명이 정말 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한테 찾아온 39세 직장인 남성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밤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양쪽 귀에서 삐하는 소리, 쓱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조용할수록 더 크게 들려서 그냥 숨소리조차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풍기, 에어컨을 켜놓고 잡니다.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다른 소음으로 덮어야지 그나마 조금 잠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새벽이면 소리에 깨어나고 다시 잠드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낮에는 차라리 괜찮아요. 일할 때는 기계 소리도 있고 바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밤만 되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 동네 병원 가리지 않고 다 다니셨습니다. 청력검사, MRI, CT 다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제가 A씨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 혹시 평소에 어떻게 주무세요? A씨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잠들 때요. 저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까지 틀어서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면서 자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머리가 시원하게 자야지 깊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 말을 듣고 나서 2년 동안 A씨를 괴롭힌 이명의 진짜 원인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춥게 자는 습관이 만든 자율신경 실조증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심장 박동, 호흡, 소화, 혈액순환 등을 조절하게 되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귀는 아주 세밀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류장애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귀 안에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세포들이 보내는 이상신호가 바로 이명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잡음이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 컨트롤 타워인 자율신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춥게 자는 습관이 어떻게 자율신경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우리 몸은 밤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죠. 그런데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거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면서 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과도한 추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하다, 체온을 지켜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깊게 잠들어야 할 시간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매일 잠자리마다 반복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감신경은 과도하게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귀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져서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신기통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의 기운이 귀와 통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기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 조절, 수분 대사,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 표현하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제내경 소문의 음양응상대론에는 한승즉 신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추위가 지나치면 신장이 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적이죠. 동의보감에서는 신주수, 기성한, 희온, 이오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장은 물을 주관하며 그 본성은 차갑다.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과도한 추위 자극이 있게 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이것은 즉 자율신경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귀로 가는 기운과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한의학적인 이론과 최신 현대의학 연구 결과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카모토 미즈노 교수팀이 수면의학 분야 최고 권위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잠들 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체온을 지키려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고 깊은 잠을 자는 단계가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전신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귀처럼 미세한 혈관이 많은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추운 환경에서 잘 때 피부 온도 변화와 땀 분비 같은 말초 자율신경 반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영국의 하딩 연구팀은요, 잠들기 전 몸의 표면 온도가 따뜻할수록 부교감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쉽게 잠들고 깊은 잠에 들어간다 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수면 온도 환경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한의학적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면 환경이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키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귀신경의 기능이 저하게 되면 이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A씨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이미 부정맥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당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수면이 불규칙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몸이 힘들어서 잠들 때 시원하게 자려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비교적
강하게 틀어놓고 자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A씨의 치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몸의 기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몸의 중심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잠들 때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24에서 25도로 설정하고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쐬지 않도록 천장이나 바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배와 허리 부위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이불이나 수건을 덮고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아닌 몸이 따뜻해질 정도의 온도로 샤워하신 후 잠자리에 들도록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진 않나요?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쐬면서 주무시나요? 잠들 때 배나 허리가 차갑게 느껴지는데도 그냥 참고 주무시나요? 혹은 시원하게 자야만 꼭 깊게 잘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명도 이런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이명이라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크게 들리는 이명, 조용한 곳에서 더 크게 들리는 이명, 잠들기 어려워서 선풍기나 에어컨 소리로 가려야 하는 이명,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이명이라면 자율신경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명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의외로 효과가 좋았던 생활 속의 실천 예방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온도 관리법을 바꿔보세요. 여름철 에어컨 온도는 25도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24도 미만은 너무 춥습니다. 선풍기는 천장 혹은 바닥을 향하게 해서 공기 순환만 시키고 직접 바람을 쐬지 마세요. 겨울철에도 너무 춥게 주무시지 마시고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따뜻한 물 샤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로 10에서 15분간 샤워하세요. 이때 목과 어깨, 등 부위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복부 보온에 신경 써보세요. 잠들 때 배나 허리 부위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이불이나 수건을 덮고 주무세요. 복부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지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자율신경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족욕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족욕을 해보세요.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충분히 담그시고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족욕을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된 자율신경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다섯째, 수면 전 온도 점검법을 활용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으로 배와 허리 부위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차갑다고 느껴지면 얇은 담요나 수건을 한 겹 더 덮어주세요. 몸의 중심부가 따뜻해야지만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검사상 이상이 없는 이명이라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율신경 실조증을 만드는 원인이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A씨 사례처럼 수면 환경을 바꾸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듣는 것입니다. 지금 신경이 너무 피곤하다. 잠자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라는 몸이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명이 있다고 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름에도 춥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밤에 누우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작은 습관이 이명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잠자리 습관을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